안녕하세요. 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불합격한 일본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꽤나 악명 높은 시험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합격률과 합격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험생의 차이가 3배 정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보면 대략 60에서 70%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의 국가고시인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시험의 수험생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수험생이 아닙니다. 이미 대학 입시를 통과했고 6년 동안 치과대학에서 전문 과목을 공부했고 학교 시험들, CBT, 오스키라고 하는 과정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몇 번씩 걸러진 사람들입니다. 유급도 버티고 임상 능력 시험도 버티고 몇 년 동안 거의 치과 공부만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국가고시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30%에서 40%를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냥 치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대졸백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거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최소한의 검증도 당연히 있어야 하니깐요. 그런데 이미 몇 번이고 걸러진 사람들을 마지막에 또 대량 탈락시키는 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향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대입 시험과는 다르죠. 일본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가장 최악인 점은 합격 기준 자체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몇 점 이상이면 합격, 상위 몇 퍼센트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360문제, 필수, 총론 A, 강론 B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수는 절대평가입니다. 일정 점당률 이상, 80문제 중 80%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총론 A와 강론 B는 상대평가입니다. 즉, 필수는 기준 점수를 넘겨야 하고 A와 B에서는 남들보다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셋 중 하나라도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대로 불합격입니다. 필수에서 만점을 받아도 A나 B에서 커트라인 안에 못 들거나 A와 B에서 만점을 받아도 필수에서 79%의 정답률이다. 바로 불합격이에요. 필수 문제면 말 그대로 치과 의사가 되기에 필수적인 그런 당연한 것들만 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문제나 교과서 저 구석에 적힌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라는 이름의 거르기 문제 아니냐 이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상한 데서나 틀리면 어떡하지? 이 압박이 계속 따라다니고 구석구석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당연한 것들에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평가 영역이 또 무서운 이유는 합격률과 합격자 수가 매년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해는 60% 초반대, 어떤 해는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합격자 수가 매년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해는 2,000명 이상을 뽑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1,900명대 정도가 합격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도 매년 바뀌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다고 생각한 부분은 매년 불합격자가 1,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다음 해 응시자 수는 생각보다 그리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합치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공부만 했는데 결국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이 가까워지면 분위기가 꽤나 무거워집니다.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존감도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유급 경험이 있거나 재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뒤처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파다가 당연한 곳에서 놓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영상으로 조금 길게 말을 하긴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계속 공부해야지. 더 공부해서 치과에 대해 조금 아는 일본어 잘하는 아저씨에서 일본어까지 잘하는 치과의사로 진화해야죠. 그럼 다시 책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